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폭풍이란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위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기업 파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25년 1월 7일, 그러니까 올해 초 기사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트럼프는 당장 기업들이 파산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파산을 하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거 우려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라 라고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은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 기업들이 파산을 하든 무너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파산하고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그제서야 금리를 빠르게 내려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향후 12개월간 금리가 상당히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라는 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환율 문제를 첫 번째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환율 유지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율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계속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빌려서 좀 이제 잠깐 버티고 그래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채권 금리도 문제가 있죠.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본래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스테이블 코인은 왜 생겨난 건가?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이 재정 적자, 이게 키워드거든요. 더 이상 국채를 사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도 그전에 중국과 일본과 유럽이 사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국이 국채를 사지 않고 있죠. 어디로 돈을 쓰고 있습니까? 금을 매입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금을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그 입장은 유효합니다. 재정 적자 상황이니까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지금 바이든이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당장 써야 되는데 그 만기가 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채권을 사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코인과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달러를 사주면 채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 구매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여전히 중국도 사줄 것이고, 그런 나라들 다 포함해서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채권을 사들여 주는 거죠. 그럼 미국이 재정적자 상황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재정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볼게요. 자, 미국 주식이 지금까지 계속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미국이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주가가 부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돈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정적자 상황이 되고 돈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증시가 압박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사실 그쵸? 여러분이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봐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미국 증시 안에, 미국이란 나라 안에 다시 한번 이 돈들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조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돈들을 살포해서 미국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의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주체들이 더 많아지면 돈을 더 풀어낼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견해는 있었어요. 그쵸? 저도 들은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실제화가 될까? 아니면 미국이 재정 적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관세도 사실은 많이 올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쪽을 통해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로 미국이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코인이 뭐 트렌드고 미래의 가상자산이 이런 것보다 그냥 미국이 돈이 없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오는 주체가 과거에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나라들이라는 건 탄탄하잖아요. 사실 나라가 주체가 되고 그 나라를 떠받들어주는 기업과 자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코인은 그럼 뭐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코인은 작전 세력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문제가 뭐냐면 쉽게 넣었다 쉽게 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한 번에 유동성이 확 공급될 수도 있지만 한 방에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와 나라 간에 거래하는 건 어때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채권을 사주면 이때 뭐 1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이자를 줄게 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틀은 갖출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한 심리와 작은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어떤 게 또 중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코인 시장의 중심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가격 방어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인 열풍이 불고 그 가운데서 스테이블 코인도 같은 그 선상에 놓여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일단은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오는 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안정적으로 시세가 고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절대 아니죠. 왜냐면 투자의 원리는 똑같아요. 밑에서 산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또는 너무 크게 올라서 무엇을 한다? 차익 실현이나 현금으로 바꿀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건 많이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 역시 지금은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어 있고 시세가 안정적이고 코인에 대한 열풍이 있기 때문에 투자 열풍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신뢰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그 작은 분위기와 심리에 따라서 그냥 불안해서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미국 재정적자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파산하냐 아니면 돈을 끌어와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경제를 끌어올리냐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향후에는 비트코인을 밑에서 산 사람들이 결국 팔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어떤 재정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경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빚으로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심하잖아요. 다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터진다. 이것이 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번에 터질 것이다. 다음에 터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많이 갈라지는 겁니다. 버블이라는 건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빚으로 만들었고 이게 다 미래를 담보로 돈들을 엄청 땡겨와서 이제는 뭐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에게 채권을 사게끔 유도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빚을 지기 위해서 저기서 돈 끌어오고 여기서 돈 끌어오고 또 아이디어 만들어서 저기서 돈 끌어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안 터지겠습니까? 전 터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재정적자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관심사였죠. 저 역시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상황 아셨죠? 그래서 이제 7, 8월 정도가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져서 이슈가 한번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용 강등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냥 또 넘어갈 만한 어떤 대안이 생겼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 이상은 무엇이 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여러분은 이 틀과 이 방향과 이 흐름을 꼭 인지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어쩌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게 이러한 안정성이 좀 확보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음에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오른다. 사실은 정상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 뒤에는 미국은 빚을 내서 돈을 풀어서 증시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탈출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